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거듭 사법 절차를 어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크게 하려는 의도겠죠. 최상병 특검법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여보, 이번 어버이날에는 아버님 산삼 한 뿌리 사드려야겠어요. 경남 한양 상림공원 산양삼 판매장에서 5월 4일부터 5일까지 산양삼 특판 행사를 개최합니다. 최대 20%까지 특별 할인 판매와 경매. 함양에 반하고 산삼에 빠지다. 05-960-6440.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웰메이드는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고객님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웰메이드이길. 웰메이드 50주년. 아기 낳고 펜스 타자. 타이어뱅크가 올해 아기 낳은 부모님께 타이어 50% 할인, 넷째 출산 부모님께 타이어 무료 증정, 전국민 타이어 3+1 할인 행사에 추첨을 통해 펜스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다음 주 영양에서 산나물 축제가 펼쳐지죠. 영양축제관광재단 이영우 이사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도 함께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해병 특검법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죠. 국민의힘에서는 대부분 다 퇴장을 하고 한 명만이, 그렇죠? 김웅 의원 한 명만이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가 됐는데, 자,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입법 폭주라면서 발끈했고 대통령실도 즉각적으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하면서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다. 일방적인 입법 폭주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쯤 되면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거의 100%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으로서. 그렇죠. 오늘 비서실장도 그렇고 정무수석도 나서가지고 저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까지 얘기했어요. 아하. 그 말은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보고요. 아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이번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은폐 의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는 의혹이 지금 강하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기관 비서관 또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대통령실 입장에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저는 99%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을 당연시 할 거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정치적 후폭풍은 저는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론조사 어제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 남녀 1000명 엠브레인 퍼블릭과 캐스트 리서치에서 가상번호로 전화 면접 100% 전화 면접을 했는데 자, 최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종료 전에 처리해야 된다. 여기를 보면은 찬성이 무려 67%. 그러니까 3명 중 2명이 찬성을 해요. 특검법 해야 된다. 최상병. 반대가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 특검법 해서는 안 된다가 19%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수 30, 중도 30, 진보 30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는 다 찬성을 하고 보수층에서도 상당수가 찬성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민심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 그 반대 논리가 좀 군색하고 빈약하다고 좀 느껴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논리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에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건데요. 공수처 인력이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 보통 최소 40명 그리고 플러스하면 검사들까지만 30명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르겠으나 공수처의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0여 명 정도가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공수처가 최근에 들어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에 의지는 있다 하더라도 수사를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수처는요.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에서 기소할 수 있는 피의자의 대상은요. 검사, 법관, 판사 그리고 고위 경찰들입니다. 한마디로 고위 공직자들만 할 수 있다. 그렇죠. 기소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인들은요. 다시 수사하고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 송부를 해서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김웅 의원이에요. 김웅 의원. 김웅 의원이 고발사주 사건 때문에 사실은 손준성 검사하고 그때 같이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에서 기소를 했어요. 지금 재판 1심 끝나고 2심 하고 있고요. 검사니까 기소를 했고. 김웅 의원은 그때 어쩔 수 없이 검찰에 다시 넘겼는데 거기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어요. 김웅 의원은. 지금 거기 고위공직자에 국회의원이 참 빠졌던가요? 빠져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러니까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검사, 판사, 경찰이에요. 고위급 경찰, 경무관급 이상. 국회의원은 일본으로 들어가야죠, 거기.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기소를 하려면 검찰에 다시 수사한 내용을 보내고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검찰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수처는 그래도 독립적 기관이라고 지금까지는 볼 수 있는데 검찰에 넘어갔을 때 과연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최상병 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고 또 대통령실의 어떤 그 사람들은 이제 기소할 대상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공수처에서. 어차피 검찰로 넘겨야 되는데 이건 믿을 수 있겠냐 이거고. 그래서 특검을 가야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자, 어제 그 표결할 때 보니까 평소에 이거 특검법 찬성한다. 나 찬성표 던지겠다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철수, 이상민, 조경태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난 찬성표 던지겠다. 근데 이분들도 다 빠졌단 말이에요. 다 빠졌어요. 같이 나가더라고 우르르. 특히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날 바로 하루 전날에도 또 방송에서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고 했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다시 철수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네요. 안철수 의원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참 제가 그 변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것만 들으면 더 화가 났는데요. 개인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전제를 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당론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다 자유표결에 붙인다면 난 찬성하겠다. 그런 전제를 달고 어젠가 인터뷰를 했어요. BBS에서. 근데 그런 형태로 얘기하는 게 과연 꼼수 아니겠습니까? 아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나가가지고 표결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했던 말이 진정성이 일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계속 정치를 하고 다선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에도 안철수 의원 지지하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좀 그 모습이 많이 좀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본인도 조금 좀 걸리는 게 있는지 퇴장하고 나서 바로 피켓 시위 했잖아요. 그 계단에서 국회에서. 예, 그랬었죠. 거기서 계속 피켓으로 얼굴을 저 입부분을 좀 다 계속 가리고 있던 그 모습이 있었죠. 포착이 됐는데. 예. 본인도 좀 많이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본인도 민망하겠죠. 민망하죠. 예. 예.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이제 대통령 정부로 이제 이송이 될 테고요. 예. 그럼 뭐 거의 100%, 아까 뭐 1% 여지를 좀 남기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은. 거의 100%예요. 뭐 100%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거부권 행사할 것 같고. 그러면 17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당 쪽에서. 예, 맞습니다. 넘어와야 되는 이거 가능할까요?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17표가 넘어와서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시고요. 예.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거부권 행사를 언제 할지. 이제 만약에 이번 국회 마지막 국회를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5월 28일 정도 할 것 같거든요. 본회의를. 29일까지가 이제 20일 때고 그렇죠. 28일이 이제 마지막 본회의고요. 그렇죠. 그때 본회의를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15일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넘어오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17명이 넘어올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고 봐요. 그냥 희망을 하나로 본다면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이 차상병 순직 사건 관련된 이런 처리 문제, 이런 윤석열 정부의 실정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 현역 의원 중에. 이번에 낙마를 하거나 아니면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 중에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무기명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일만의 기대를 제가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 이런 생각들이 강한 분들이 있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물론 가능성이 좀 낮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민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에서조차도 특검 찬성이 이렇게 많다는 거. 특검법 찬성이 67이고 반대가 19%밖에 안 된다는 거. 이 민심 다시 한번 우리 저 국회의원들이 좀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사건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정부에서 최혜병 사건을 왜 이렇게까지 끌고 왔을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 사건을 왜 굳이 이렇게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까지 하려 했을까. 그러니까 책임의 최고 책임자는 이 사고의 최고 책임자는 아무래도 그 임성근 1사단장까지일 것 같은데 이거 사고 자체만 봤을 때는 최고 책임자가 거기까지인데 그러면 책임자 뭐 정확하게 이제 엄벌하고 처벌하고 유족들 손 잡아주면서 이렇게 함께 슬퍼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훨씬 더 대통령 지지할 텐데 왜 굳이 이걸 이렇게 은폐 축소하려는 이런 시도, 이런 정황이 이렇게 많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돼요. 왜 임성근 제1사단장 당시에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했을까?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대통령 본인 뭐 가족 이쪽이 연루가 된 사건이라면 그래도 왜 인간적으로 이해가 좀 가긴 가잖아요. 본인 책임이 있다면. 근데 이거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최고 책임자가 뭐 그래봐야 1사단장인데 사건 자체로 봐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수사가 안 돼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돼봐야 돼요.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설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걸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할 그런 설이 있기는 있어요? 설들이 있죠. 설들이 있어요. 확인된 게 아니니까. 확인된 게 아니니까 말은 못하고요. 그러나 그 설들이 뭐 일반인들이 다 추측하고 예상하는 그런 설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뭐 그걸 다 떠나서 중요한 건 수사를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렇게 궁금하고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이 남는데 수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사를 해서 정말 왜 임성근 1사단장을 보호하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수사를 하는 건, 그 특검을 하는 게 만약에요. 대통령도 예전에 대선 기간 동안 뭐라 그랬습니까? 특검, 죄인인가 죄가 있는 사람이 특검을 회피한다, 거부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명명백백하고 문제 없으면 특검 하면 되잖아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왜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거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특검을 그렇죠.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대통령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니냐. 왜 거부하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속 이제 야권에서 공격을 할 텐데. 예, 맞습니다. 처음에 왜 그 수사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일반인들 다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은. 사실은. 뭐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 반대하는 거 그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예. 자, 그리고 어제 국회가 참 바빴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를 했는데요. 자,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통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유족들도 아주 뭐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국회에서. 예, 맞습니다. 결국 사고가 터진 지 551일 만이에요. 그 긴 기간 동안 그건 정말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거 좀 통과시켜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랫동안 그렇게 걸으면서 아이들 영정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끝까지 시켜봐 달라고 요구했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끌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잖아요. 예. 그 수정안을 냈어요. 수정안을 냈는데 그렇죠. 두 가지인데. 많이 양보를 했죠. 유족 측에서 그렇죠. 많이 양보를 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진상규명이 일단 중요하니까. 처벌도 중요하지만 진상규명이 중요하니 그렇게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그거를 좀 양보해서 결국은 이제 통과를 시킨 건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이제 출범을 하게 됐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또 처벌의 문제는 또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그 이른바 독소 조항, 뭐 자료 제출 요구권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 의뢰할 수 있는 그 권리 이런 걸 다 양보를 하고 포기를 하고 통과가 됐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가 이제 위원장 한 명에다가 여당 추천 넷, 야당 추천 넷 이렇게 해서 모두 9명으로 총 9명으로 이렇게 구성됐다는 거. 1년간 이제 조사를 하고 3개월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제발 좀 진상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이제 5월 10일이 되는데 이제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됩니다. 자, 기자회견 아마 할 거다. 한 9일쯤 예상 지금 되고 있는데 자, 과연 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민심을 대변하는 질문을 날카롭게 할 수 있을지 자, 요거 하나 좀 궁금하고 한들 또 대통령 뭐 동문서답식으로 쭉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그런 답변 이렇게 일관할 것인지 자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상이 둘 다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첫째, 질문 자유롭게 하는 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마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거는 뭐 제 예측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고요. 정해놓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에 대해서. 기자들 예를 들면 누구누구 기자 질문 대상자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추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그 답변이 충실하지 않았을 때 또 뭐 동문서답처럼 얘기하면 추가적으로 질문해서 깊게 파고드는 게 언론의 역할이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 아마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 질문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제대로 된 어떤 그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질문하고 답변 받는 그런 일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그런 대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이제 차기 원내사령탑으로 선출이 됐다는 소식.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취임 기자회견도 가졌고. 자, 민주당에서는 또 대통령실 예비비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네요. 혈세농단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650억 썼고 해외 순방하는데 530억을 썼다. 예비비로 그것도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상당히 있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 김동아 당선인에게 학교 폭력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자 김동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서대문에서 이제 청년 당선인인데 자 물론 지금 본인은 극구 부인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동창생 4명의 증언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맞았다, 뭐 주로 약한 애들 괴롭혔고 포크로 찌르면서 뭐 웃었다 등등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뭐 진실을 가려줘야 됩니다. 가려줘야 되고 당연하죠. 만약에 가려진다면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게 사실로 판명난다면 뭐 당선 취소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제명시키는 방법?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본인이 물론 이제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본인이 이제 이게 논란이 되면 본인이 탈당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취임은 하고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이제는 당선된 이후에는 마음대로 막 취소하고 이럴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이게 계속 논란이 되면 물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노마 당선자는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논란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스스로 탈당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 정상훈, 밀고 당기는 밀당의 고수지만 버스 등받이는 당겨 앉는 반전 매력. 운동하며 흘린 땀을 사랑하지만 헬스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주는 반전 매력. 연기할 땐 거침없이 선을 넘지만 주차할 땐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반전 매력. 이런 게 바로 지킬 건 꼭 지키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공공장소 매너 함께 지켜주실 거죠? 공익광고 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1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한창입니다. 다음 주 영양군에서는 바로 산나물 축제가 펼쳐집니다. 영양군 축제관광재단 이영우 이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영양 산나물 축제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예,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돼 가십니까? 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영양 산나물 축제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영양 산나물 축제는 청정 자연을 간직한 일월산에서 제시되는 명품 산나물을 중심으로 영양의 자연과 문화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영양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열리는 축제로서 금년도는 봄 영양으로 고오라는 주제로 5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영양 읍내 및
영양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올해 영양산나물 축제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5월 9일 목요일부터 12일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봄 영양으로 고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자, 올해 축제에는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일월산 일대에서 직접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는 체험기회가 제공되고 1219인분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 산나물 관련 요리 시식, 산나물 판매장 특 운영, 산나물 테마거리 조성 등이 있으며 산나물 가요제, 영양 별이 빛나는 밤의 콘서트, 양수발전 유치기념 축하 공연 등 다양한 야간 무대 프로그램도 개최됩니다.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올해도 아주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이거 다 아실 텐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산나물 비빔밥을 만드는데 왜 1219인분을 만들지 하는 분들 계실 것도 같은데요. 예, 경북에서 제일 높은 산인 일월산이 높이가 1219m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19인분을 사용합니다. 일월산 높이가 1219m여서 1219인분의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 행사도 있다는 거. 자, 봄철 입맛을 돋우는 청정 영양의 산나물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데요. 영양 산나물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예, 청정한 일월산 기슭에서 자라나는 영양 산나물은 오염되지 않는 땅과 공기 속에서 미네랄, 칼륨의 영양소는 물론이거니와 독특한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유의 향과 맛은 물론 위장병과 피부에 좋은 어수리, 고산에서만 자라 기하고 고기쌈과 잘 어울리는 병풍대, 향긋한 마늘향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산마늘 등 영양 산나물이라고 하면 어느 것 할 것 없이 전국 최고입니다. 영양 산나물을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어수리, 병풍대, 산마늘 등등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영양에서 특히 어떤 산나물이 유명하고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이 중에서?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양에서 나는 모든 산나물이 뛰어나지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나물이 어수리입니다. 어수리는 임금님에게 진상되던 나물로서 뛰어난 맛과 함께 각종 무기질과 섬유질, 비타민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한방에서는 어수리 뿌리를 만주 독칼이라 하여 중풍, 신경통, 요통, 두통, 해열, 진정, 진통 등의 약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수리 나물. 영양에서 많이 나는군요, 이게, 어수리 나물이. 예전에는 이제 대통령께도 임금에게 진상되던 어수리,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약재로도 아주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이번 축제에서도 영양 산나물 맛보고 또 구입도 가능한 거겠죠, 당연히? 예, 물론입니다. 저희도 농가와 방문객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산나물 판매 부스를 40여 개소 이상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각 농가가 채취하거나 재배한 산나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원하시는 만큼 구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직접 구매하신 고기와 함께 산나물을 맛볼 수 있는 대형 고기 굼터를 운영하는데 매년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고기와 곁들여도 좋고 산채 비빔밥, 산나물 전뿐만 아니라 산나물 쌈 등 다양한 산나물 요리를 즐겨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 영양 전통시장에서는 닭발과 똥집, 수육 등 영양에서 주로 만들고 있는 가오리찜 등 산나물과 같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예, 올해 산나물이 어떻습니까? 좀 많이 났습니까? 아니면 좀 흉작입니까? 지금 한참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났어요. 올해 많이 났어요? 풍년이군요. 올해. 예. 가격도 그럼 좀 저렴하겠네요. 다른 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가격은? 그런데 산에서 채취하려고 하면은 이게 비가 많이 듭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좋아하는 것보다는 했겠지만은 그렇게 아주 저렴하게는 할 수 없죠. 그렇군요. 경기가 많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직접 산나물 채취할 수 있는 그 채취 체험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인기가 많은데 이게 올해도 경험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영양군에서는 군에서 자체로 일월산 내에 44헥타르의 대형 산나물 채취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산나물 채취 체험을 원하시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아져서 가지고 읍면 단위별로 개별 농가에서도 운영하는 체험장을 4곳으로 확장하여 농가에는 소득 창출을, 관광객들에게는 더 많은 채취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양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채취 체험장이 44헥타르가 있군요. 이미 예. 대형 이 체험장이 있는데, 야, 워낙 이거 체험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개별 농가에서 또 4곳을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저녁마다 공연과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이번 산나물 축제는 야간 무대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9일 목요일 저녁에는 제2회 영양 산나물 전국 가요제를 열고 10일 금요일 저녁에는 양수발전 유치기념 축하 공연, 11일 토요일 저녁에는 영양 별이 빛나는 밤의 콘서트 등 다양한 야간 무대 프로그램이 개최됩니다. 네.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9일, 10일, 11일 다 야간 프로그램이 있다. 자, 영양 산나물 축제 많이들 오시라고요. 초대 한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예, 올해 영양 산나물 축제는 착한 가격, 건강한 축제를 염두에 두고 관광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알찬 산나물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영양군 및 축제장을 방문해 넉넉한 인심과 함께 풍성한 자연의 만찬을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5월 9일부터 일요일 12일까지 열리는 영양 산나물 축제 많이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영양축제관광재단 이영우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정치적으로는 여의도에서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또 최수근 상병 특검법까지도 야당들의 호응 속에 통과가 됐는데 여의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지역 정치 문제를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물론 여의도의 정치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미자 의원은 왜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화를 냈을까? 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네. 이미자 의원, 문경 상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미자 의원. 문경 찻사발 축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열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미자 의원이 현장에 갔을 테고 맞습니다. 현장에서 이미자 의원이 화를 냈다? 네. 좀 크게 화를 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이 주말이었습니다. 27일에 문경세제 도립공원에서 이 찻사발 축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네. 당연히 3선에 성공한 이미자 의원도 참석을 했고요. 당시 개막식 자리가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축제 내빈과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 수천 명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내빈으로 참석했던 이미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현주 국회의원 당선자가 참석한 것을 두고 이 변절자를 누가 불렀냐 이렇게 주변을 향해서 화를 내서 행사장 분위기가 묘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이미자 네. 의원 가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네. 요게 민주당 이현주 당선자가 왔다. 이쪽에 그렇습니다. 무슨 뭐 연고가 있습니까? 이현주 당선자가? 네, 뭐
축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현주 당선자가 그동안 올해뿐만 아니라 이전에 열렸던 문경 찻사발 축제에도 이 초청장을 굳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몇 년 전부터 매년 이 찻사발 축제를 응원하고 개막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온 거군요. 초청 받아서 온 게 아니라 문경 찻사발 축제가 좋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온 거예요. 본인 스스로. 네, 뭐 이렇게 늘 참석을 했으니 게다가 이번에 또 이현주 국회의원 당선자가 4년 만에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현장에 왔으니까 이 내빈들 중에 축제 관계자들도 그동안 매번 또 관심을 가져주고 게다가 이 우리 지역에는 경북 지역에는 보기 드문 또 야당 의원이 행사장에 오다 보니 이 축제장에서 내빈 소개도 하고 내빈 자리에 앉았고 인사말도 이현주 당선자가 했다고 합니다. 앞에 무대 위로 올라와서 그 내빈 저 인사도 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건가요? 이미자 의원이? 네. 제가 그래서 이게 취재를 해보니까, 이 내빈석이 무대 바로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현주 당선자가 이 축제에 와서, 축하 인사도 하고 하니, 내빈석에 앉아있는 뭐 시장부터 시의원, 도의원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 시도의원들을 향해서 이미자 의원이 큰 소리로 좀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부른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게 그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뒷자리에까지도 이야기가 들리고, 무대 위에 있는 사회자에게도 이 목소리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회자가 이걸 좀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이야기, 호통이 있고 나서 축제 분위기가 순간 좀 얼어붙었다. 이렇게 전해졌고 이미자 의원이 참석했던 이 시의원, 도의원들과 함께 행사 진행 중에 좀 무더기로 퇴장을 하다 보니까 내빈석이 앞자리가 이 뻥 비는 이 썰렁해진 상황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미자 의원이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퇴장을 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미자 의원 퇴장하니까 또 따라서 그 시도 의원들도 함께 퇴장을 하고. 네. 야, 분위기 이거 정말 이 사회자 힘들었겠네요, 당시. 이 화를 뭐 좀 많이 냈나 봐요? 좀 오랫동안? 심각하게 화를 냈다기보다 전해지기로는 그 시도의원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니까. 시도의원들에게? 왜 이현주 의원 왜 불렀냐고 그러면서 시도의원들에게 화를 냈다? 네. 이게 축제 관계자들도 많이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축제, 이게 축제준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하지만 뭐 시비나 국비, 뭐 도비들의 지원도 있다 보니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화를 내거나 하면 상당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축제 관계자들은 이게 당시에 현역 의원 당선자로는 뭐 유일하게 이미자 의원과 이현주 의원이 참석했고 그동안 행사에 관심을 가져줘서 이 고마운 마음에 축사를 부탁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미자 의원 본인도 어찌 보면 이 민간에서 열리는 축제에 손님 입장에서 초청받은 내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정치 행사가 아닌데 민간 축제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 좀 지나친 감정 표현이다. 이런 지적이 참석자들 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렇게 천용길 기자 얘기하는 거 쭉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뭐 실내에서는 조그만 행사도 아니고 현장에 뭐 수천 명의 그 시민들이 함께한 그 행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또 퇴장해버리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왜 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막 서로 잘 싸우잖아요. 소리 질러가면서 그러면서 또 뒤돌아서면 같이 뭐 웃기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잘 지내는 경우가 많이 이렇게 봤는데 이런 모습 이렇게 행사장에서 공개적으로 화를 내는 이런 모습 참 흔찮은 일인데 이미자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네, 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이현주 당선자에 대해서는 정치인 입장에서 개인적인 뭐 호감이나 또는
불쾌감을 표현할 수는 있는데 이게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장에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이미자 의원이 초선도 아니고 이제 3선이 됐고 평소에는 또 야당 정치인과도 협의를 좀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진짜 화가 나서 그랬을까? 아니면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아, 진짜 네. 화가 나서 그런 걸까? 아니면 뭔가 보여주려고 일부러 화를 낸 건가? 네. 예. 이게 그 이현주 당선자를 보면 2016년에는 20대 총선이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재선 의원이 됐는데 2017년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후에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독자적으로 창당을 해서 미래를 향한 전진 4.0이라는 정당을 만들었고 2020년이죠.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보수 정당이 모두 모여라. 이 보수 통합을 할 때 미래통합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이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의힘 내에서 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왔고. 예, 아주 상당히 그랬죠. 뭐 1번이었죠, 뭐. 맞습니다. 예, 굉장히 비판적인. 예. 네. 그러고는 올해 1월에 탈당을 한 직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복당을 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은 이현주 의원의 이런 태도를 두고 이 변절자다 이렇게 지목을 한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우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13명의 국회의원 모두 이 국민의힘 소속이 당선이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이 야당이 승리하고 여당이 또 패배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하게 됐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또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게다가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가 수도권에서 크게 패배했기 때문인데 이 주요한 지도부와 선거를 지휘했던 정치인들이 영남권 출신들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 영남권 위주의 정당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 영남권 이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평가에 대한 좀 불만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불만을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미자 의원 입장에서는 경북 지역 본인의 안방에 이현주 당선자가 왔는데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을 때 당내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중앙정계에 이렇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역 축제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중앙정계에 크게 알려질 일은 많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역 정가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 이런 해석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분석을 아주 자세히 해주셨는데 동의가 되는 면도 있고 안 되는 면도 있고 그런데 자, 지역 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건 뭐 어떤 측면에서일까요? 네, 아마 이게 총선을 거치고 나서 이제 총선 직전에 보면 경북 지역에서는 이 국민의힘 내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현역 의원보다 공천을 받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가 이 관심사인데 이 시기가 되면 국회의원 현역과 시의원, 도의원 사이에 관계가 좀 미묘해집니다. 지방의원 입장에서는 이 본인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과 어느 정도 또 거리두기를 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 공천이 끝나고 본선거가 마치고 나면 이 상황이 권력관계가 다시 역전이 됩니다. 뭐 당선자에게 이제 달라붙는 거죠, 이제. 지방의원들에게는 2년 후에 있을 공천권을 진 사람이 나다라고 하는 좀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당선 직후에 3선을 시작하기 전에 이 지방 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뭐 기강잡기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네. 예. 그나저나 이게 이 지방 의원 뽑을 때 이거 공천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공천권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예. 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지방 의원들은 그렇고요. 일단 뭐 기강잡기 차원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장 문경시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단체장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런 태도가 별로 도움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은 결국은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게다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제발로 찾아오는데 이를 막아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유심히 또 살펴봐야 될 게 신영국 현 문경시장은 이번이 처음 시장에 당선된 게 아닙니다. 아니죠. 예. 네. 2006년 그리고 10년에 문경시장 선거에서 당선됐고 2012년에 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내려놨다가 또 3번의 선거를 거쳐서 3번 만에 다시 문경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거 보면 문경에서만 7번의 선거를 했는데 2002년부터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보다 문경 내에서는 지역에서 뿌리박고 활동한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럼요. 예. 때문에 국회의원 눈치를 크게 보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미자 의원의 이 행사장에서 벌어진 논란은 이 문경시장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시장을 향한. 그러니까 지역의 뭐 지방 의원들은 이제 내가 모두 장악했는데 문경 시장만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 힘자랑 뭐 이런 거.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혹시 문경시장 인터뷰 같은 거 안 해보셨죠? 취재. 이날 어땠는지. 네, 문경시장님의 취재는 하지 못했고 축제 관계자들의 취재를 해봤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확인을 했습니다. 축제 준비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내빈이 누가 참석하는지 문경시장에게도 보고가 이뤄지고 축사 대상자들도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신영국 문경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현주 당선자의 참석과 축사는 알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았다. 네. 자,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또 지방의원의 이런 관계 늘 논란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우리 허은구 아나운서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게 정당공천제의 폐단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선거가 4년 단위로 교차해서 2년씩 교차해서 치러지다 보니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청취자분들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싶어서입니다. 지방의원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치단체장 특히 시민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방의원이 직접적으로 종속되지 않도록 제도를 좀 바꾸는 것. 이 정당 공천제도 시민들이 좀 직접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 생각을 축제장에서 계셨던 문경 시민분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셨던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